안녕하십니까. 리더십 TV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이번 시간부터는 조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리더십이 없으면은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런 징후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고 미래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리더십이 없으면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옛날 그때는 사람들이 참 일을 잘했는데, 그때는 말 잘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따라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룰 수 없는 목표, 무리한 목표라든가 아니면은 허황된 어떤 목표 이런 것을 많이 제시를 한다 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느 만큼 좋은 혜택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고 미래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리더십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옛날 것 방법이 지금 통할 수도 있지만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대상은 업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가 직책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회사로 치면은 사장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국가로 치면 국가 지도자가 리더십이 최고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상대방이 알도록 하면은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저런다.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이 뭐 때문에 저런다고 알아차려버리면은 그 정책은 실패할 우려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효과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100% 잘해줘도 밑에 사람이 느끼는 것은 80% 이하다는 겁니다. 리더십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좋아. 정말 훌륭한 리더야. 그렇게 평가하면 그게 진짜라죠. 내가 아무리 1등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1등 리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20%의 갭이 있는데 이것을 잘 채워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십의 1등이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리더 주변에 있는 관심부터 제거해야 된다. 지도자 주변에 있는 관심부터 제거해야 조직 전체가 하나가 이루어져서 한 방향으로 줄기차게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사기에 나오는 초나라 장왕입니다. 장왕이 도의에 딱 앉았습니다. 신하들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말한 데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간섭을 하거나 시근을 하면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천국에 방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주야 날마다 그냥 놀기만 했죠. 그것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모아놓고 아름다운 여인들 모아놓고 술자리 베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간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임금한테는 요런 것만 해주면은 나는 자리 지키면서 내 이득을 차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 몇 명 모아놓고 술자리 마련해서 왕을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2년 반 정도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거라는 신하가 나왔습니다. 임금을 찾아가서 직언을 하면은 목이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직언을 하지 않고 폐하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알아맞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왕이 내보라 그랬습니다. 오거는 이런 수수께끼를 냈죠. 저 강원덕에 아름답고 큰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습니다. 어떤 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왕이 대답을 했죠. 그 새가 한 번 날면은 하늘 높이 날을 것이고 한 번 소리를 지르면은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 알고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행동을 했습니다. 날마다 술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소종이라는 신하가 정말 가서 직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왕이 말을 막았죠. 나에게 직언을 하면은 목이 날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소종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망할 나라, 제가 죽어서 폐하께서 정신을 차리신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충신이 될 것이고 폐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역사의 한 오점을 남기는 왕으로 남을 것입니다. 목을 치시든지 제 직언을 들으시든지 두 개 중에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왕은 한 3년 동안에 간신과 충신을 다 구분했다는 거죠. 자기가 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장왕은 양쪽에 오거와 소종을 두고 나라를 운영해 나는데 서로 상의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던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 바로 장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내 옆에 간신이 있나 없나부터 제일 먼저 골라내야 되겠죠. 중요한 말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말도 아닌데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 간신입니다. 결제 받으러 와서 자기 업무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헐뜯는 거 이거 간신입니다. 퇴근했는데 집으로 결제판 들고 와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데 결제해달라고 오는 사람 이거 간신입니다. 이걸 조금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낮에 근무 시간에는 빈둥빈둥 놀다가 퇴근 시간 되면 그때부터 일 열심히 하는 채 하는 사람 이거 간신입니다. 시키만 주면 다 하겠다고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간신입니다. 그 다음에 월급 얼마인지 뻔한데 과도한 선물을 한다면은 이거 간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끄떡하면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 간신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앞에 와서 연신굽신거리면서 간도 다 빼내줄 것 같이 행동하면서 뒤로는 자기 이득을 차리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 이거 간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종과 소거처럼 직언을 하려면은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인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절마 또 일하기 싫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번은 당연하고 그래도 직언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더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과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까지 받지 않으면은 세 번은 채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자기 의견을 들어갔든지 들어가지 않았든지 그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간신과 충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옳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야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가 되려면 관용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정왕이 어떤 큰 전투를 벌이고 나서 그 승리하고 그 참새했던 장수들과 신하 몇 사람을 만나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주희라는 애첩을 데리고 그 연회장에 왔죠. 한 장수가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장왕이 한마디 했죠.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자리니까 신분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즐기세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술잔이 오고 갔죠.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연회가 중간쯤 이루어졌는데 돌풍이 불어서 방 안에 촛불이 순식간에 다 꺼져가지고 캄캄해졌습니다. 한 장수가 뛰어가서 임금의 부인인 애첩을 끌어안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의 부인은 어찌할 줄 바를 몰라서 갓을 벗어가지고 갓끈을 끊어가지고 그걸 쥐고 장왕한테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폐하, 지금 어떤 장수가 이렇게 저에게 희롱을 했는데 제가 갓끈을 끊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불을 켜서 잡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장왕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그 일을 저지른 범인 장수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장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짐이 연회를 열어서 일어난 일이요. 그러니까 부하를 욕되게 할 수는 없소. 부인이 참으시오. 그래 놓고 일어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봐라, 불 켜지 말아라. 지금부터 음행이다. 내가 하는 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먼저 갓을 벗으시오. 갓끈을 끊어서 갓은 갓대로 버리고 끈은 끈대로 버리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루마리를 벗으시오. 그래서 옷고름을 뜯으시오. 두루마리는 두루마리대로 집어던지고 옷고름대로 집어던지고 이제부터는 불 켜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느 누구를 안고 놀아도 좋소. 그래서 마음껏 노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니까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죠. 세월이 흘렀죠. 그 뒤에 진나라하고 싸움을 하는데 장왕이 포위가 됐습니다. 거의 죽게 됐죠. 그때 용감한 장수 하나가 말을 타고 막 뛰어와서 장왕을 마리에 태우고 그 왕을 감싸안고 모든 화살을 다 받으면서 후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장왕이 그 장수를 끌어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안 들어오면 살 수가 있는데 왜 내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장수가 이야기했죠. 폐하, 그때 연회장에서의 범인은 접니다. 폐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집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순간에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지금부터의 나의 생명은 폐하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폐하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폐하의 품에서 죽는 것이 지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장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 주변에 이렇게 용감한 장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짐의 불찰이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리더가 관용을 베풀고 포용력이 있어야 팀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관용은 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하는 법이라든가, 회사로 치면은 모든 사원에게 다 적용해야 되는 그 사규를 어겼을 때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관용을 베푼다. 개인에게 잘못했을 때에 베푸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때 연회장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애첩이겠지만은 그 전에는 장황이라는 거죠. 장황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장황은 자기의 그 피해 본 것을 별로 느끼지 않고 부하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간신은 드러내고 그리고 조직 구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에는 조직 리더의 자질에서 리더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